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 볼 거는 이 직무문서에 대한 접근의 방법인데, 자,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임무를 하는 거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회사에 취업해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먼저 직무 분석에 대한 접근 방식인데, 산업 심리학에서 직무 분석은 인적 자원 관리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직무 평가,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직무 평가,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지. 물론 직무 평가는 들어봤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자, 그래서 직무평가는 들어봤지만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는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다.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지? 처음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직무분석의 세 가지 주요 결과물인 직무평가,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 그래서 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직무평가는 뭐와 연결이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 여러분이 이제 회사 들어가면 급여를 받을 건데, 회사라는 것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성과가 없는데 급여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했느냐, 했으면 급여를 주는 거고, 근데 너무 잘했다 그러면은 승진도 시켜주고 급여도 올려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못했으니까 당연히 뭐 하긴 했지만 성과가 높게 안 나왔으니까 급여를 동결시킨다거나 혹은 좀 깎는다거나, 뭐 근데 아예 일을 너무 안 했다, 못했다 이러면 경고를 준다거나. 그래서 이 경고를 한 몇 번 받으면 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나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 생기고, 이게 여러분한테는 이거는 이 직무평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리고 요거죠, 직무기술서. 요거는 해당 직무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와 관련된 거. 그러면 넌 아침에 출근해서 뭐 했니? 라고 했을 때, 아침에 출근해서 본인이 이 담당자로서 이 업무를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근데 이 업무 말고도 네가 해야 될 업무가 만약에 바이오를 만나는 거다. 만났냐? 그리고 혹은 뭐 영업이면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행동을 했냐? 했다. 계약 체결했냐? 된다.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나열한 거, 정리해 놓은 거, 그거를 우리가 직무 기술서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무 명세서는 근로자들이 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에 대한 거. 가령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인사라는 것은 저 앞에 있는 상사나 누구들한테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는 능력이 필요해? 그렇잖아. 그냥 고개 45도 웃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거 말고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의사가 환자가 찢어져서 왔어. 그럼 꼬매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꼬매는 거는 기술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직무명세서. 그럼 당연히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요 정도 수준의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대학 교수라면 대학 교수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티칭인데, 그럼 당연히 교수 입장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교수를 뽑을 때 중요시 보는 게 뭐다? 공개 강의 평가라는 게 있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강의를 능숙하게 잘 하느냐 안 하느냐. 못한다면 당연히 뽑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능숙하게 잘한다 라고 한다면 뽑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것처럼. 자, 그럼 이 사람이 강의를 이 정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 정도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충분히 수업 시간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어떻다? 된다라고. 그럼 이 세 가지 확실하게 이제 이해됐지?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 직무 평가. 그럼 결국은 이게 먼저 내가 갖추고 있어야 돼. 직무 명세서에 있는 것처럼 능력이 내가 1차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쌓아놓은 자료를 1년 뒤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약간 사람들이 약간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교수를 평가할 때 중요시 보는 거는 이제 수업, 그 다음에 논문, 그 다음에 프로젝트다. 세 가지라면 교수는 세 가지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나머지 것들 학생 상담하면 돼, 안 돼? 항목이 없으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학생들 데리고 내가 견학을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잖아. 이렇게 되지. 예. 근데 그런 행동을 내가 했어. 그렇다고 해서 평가가 좋게 나올 것이냐? 안 그렇다는 거. 왜? 나와 있는 것만 얘네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를 네가 제대로 했느냐? 했다라고 하면 뭐 좋게 점수를 주는 거고 안 했다고 하면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지. 확실히 이해됐죠, 그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회사 출근해가지고 입사해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거. 그리고 이 일에서 평가 기준이 뭔가 이걸 확인한 친구들은 그것만 먼저 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거가 내가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항목이냐 아니냐 보고 항목이다라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야 안 해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 내에서는 어떻게 봐? 쟤는 자기 할 것만 딱 한다. 그 다음 건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면 회사에 그 쓰레기통 꽉 찰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배웠잖아. 쓰레기통이 꽉 차면 어떻게 하라 배웠어? 그치, 비워라 배워주고 발로 차라고 배우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가서 꽉 찼네 그럼 어떻게 해? 가서 버려야 되는데 냅두는 거야. 왜 냅둘까? 라고 본다면 내가 쓰레기통 비웠다고 해서 내가 성과평가에 플러스 되는 건 아니잖아. 굳이 내가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회사 사무실에는 뭐만 쌓여? 쓰레기가 많이 쌓이겠지. 그럼 회사 그 안에 그 일하는 그 공간이 더러워질까 깨끗해질까? 당연히 그러면 나중에 뭐가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 좀 치워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도 냅둬버린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보고 싫어해서 사람들이 그냥 내가 알아서 버리지.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좋게 봤다고.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좀 바뀌어서 그런가 자발적으로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여러분들. 자, 말하다가 좀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어찌됐든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요 용어 보시면 직무 분석, 직무에 관한 지식,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 책임, 의무, 해당 직무의 과업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 직무를 정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결국은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어떤 능력이 요구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나한테 배당을 받았을 때 내가 얼마만큼 그 일을 책임지고 잘 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를 보는 거야, 일종의. 그래서 요소는 일의 가장 작은 단위고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에 코드 입력하는 것처럼 되게 각각 항목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 요소가 모이게 되면 뭐가 돼? 하나의 직무 분석이 되는 거야. 자, 가령 예를 들면 이거 봐봐. 만약에 여러분들이 택시기사라면 택시기사가 해야 될 직무가 뭐냐 이런 거지. 택시기사가 승객이 탔어. 그럼 제일 먼저 목적을 물어야지. 탔는데 신기가 있어서 그냥 얘 어디 가려고 하는구나 물어보지 않고 가는 사람 없잖아. 타면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어서 오세요 라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대답을 하겠지. 그럼 물론 보통은 다 시동을 켜 있는 상태니까 근데 만약 시동이 꺼져 있다면 뭐 시동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출발할 거니까 변속을 할 거고 그 다음 뭘 발라? 가속 페달을 밟겠지. 밟고 붕 떠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은 몇 가지 요소를 했느냐? 물어봤잖아. 한 가지 요소. 시동 걸었잖아. 한 가지 요소. 변속했잖아. 한 가지 요소. 가속 페달 밟았잖아. 한 가지 요소. 그럼 몇 개의 요소가 지금 합쳐진 거야? 네 개의 요소가 합쳐져야지만 뭐가 돼? 이 사람이 한 과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느냐?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일을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한 거지. 이게 이해돼? 여러분 관점을 보시면. 자, 그 다음 직무. 보통의 직책을 가진 서로 유사한 직위들의 집합이라고 보면 돼. 예. 보통 이게 여러 개의 어떤 그 직무들이 포함되는데 이런 직무를 수행할 때 여러분들 요 단어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거 앞으로 자주 나오는데 KSAOS
이거가 각각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5가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약자를 표시하는 거야. K, 그 다음에 S, A, O,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여러 가지 합쳐진 거라고 해요. 이 5가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요 S를 빼고 4개. 요 K는 지식의 약자. 영어로 지식이. 그 다음에 S는 일, 스킬의 약자. 스킬이 되겠지. A는 능력. 그치, ability. 그 다음에 O는 그 외의 거니까 얻어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KSAO 요게 되는 거야. 근데 S는 그냥 따라온 거고. 그러니까 요거 4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 단어가 앞으로도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잘 이해를 하라. 용어를 모르면 여러분들 헷갈려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지난 수년 동안 대부분의 직무 분석가들이 고려했던 전통적인 직무 분석 분류 방법은 과업 중심 혹은 작업자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두 사람들이 싸운 거야. 한 사람은 야, 직무를 분석할 때는 뭐를 봐야 되느냐? 이 사람이 주어진 과업이 뭐냐? 이거를 먼저 봐야 된다. 라는 거고, 한 사람은, 다른 분류는 그게 아니고 일하는 이 사람 중심으로 봐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이 먼저냐, 아니면 일이 아닌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을 볼 거냐, 이거를 보는 거야. 근데 이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한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보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과업 중심 방법은 과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과업. 그러니까 너가 어떤 과업을 했느냐. 그래서 이런 과업 했어, 저런 과업 했어, 이렇게 물어봐서 그런 과업들을 다 했으면, 오케이, 그럼 너 일 잘했네. 이렇게 보고 이 친구한테 급여 많이 주고 승진시켜주고 이렇게 본다는 거고, 작업자 중심의 방법은 과업 활동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인간 행동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어쨌거나 너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고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라고 해서 그걸 잘했으면 오케이, 잘했어. 이렇게 보는 거지. 한마디로 이런 거잖아. 우리가 저기 어디 가면 안 되는데, 재판소에 가면 안 되는데, 재판소 갔을 때 판사가 판결할 때 그런 거 있잖아.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너는 얘를 때렸어? 라고 했을 때 때린 이유가 있잖아. 그래서 나는 얘가 이만저만한 이유가 있어서 때렸습니다 라고 한다면 재판관 입장에서는 그래, 이런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때릴 수도 있지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형량을 좀 깎아주잖아. 근데 그게 이유가 되진 않아. 근데 너 때렸잖아. 이렇게 되면 형량을 세게 가는 거고, 어쨌거나 때려서 얘가 다쳐서 아픈 상황이니까. 근데 얘가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때렸으니까 그거 충분히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된다면 오케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대신에 결과적으로는 얘가 다쳤으니까 그거에 대한 혐오는 있기 때문에 형량을 좀 낮게 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의 개념은 약간 거로개념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업 수준에 중점을 두는 과업 중심 방식과 달리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은 과업 완료에 필요한 물리적인 환경 요인, 그 다음에 대인관계와 관련된 정신적 요인,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작업자의 특성에 폭넓게 중점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필요한 일하는 환경,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요한 수준으로 본다. 근데 요즘은 요거 두 가지를 같이 다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뭐가 하나가 좋고 뭐가 하나 안 좋고 이런 개념보다는 두 가지 다 봐라 이거지. 자, 그래서 먼저 과업 중심 방법을 먼저 보자라는 거야. 이거는 직무 분석에 과업을 중점을 준다. 그래서 접근되는 첫 번째 방법이 과업 목록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과업 목록 접근법은 과업 중심 접근법 중 하나로 과업을 설명하는 진술문. 그러니까 이 과업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야. 그런 진술문에 직무에 친숙한 전문가, 즉 주제 관련 전문가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요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요렇게 해서 이 일이 되면 완벽하게 일한 거야 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형태의 구조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우선 과업 진술문의 목록이 만들어지면 해당 직무의 재직자들이 검토를 하고, 재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에서 하는 것들을 과업 진술문 옆에 체크하게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뭐냐 하면 자, 학생.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학생이라면 해야 될 일이 뭘까? 공부. 공부는 너무 좀 광범위하다. 좀 줄여봐봐. 좀 나눠봐봐. 영어. 어? 영어. 영어 공부 좋아. 또 자격증 준비. 또 전공. 전공 공부. 또 공모전 좋아. 또 공부는 다 나온 것 같아. 그렇다면 이제 학생으로서 해야 될 거. 또 뭐 있어? 학생은 할 게 없어? 뭐 이게 뭐 내 대학생이라는 내가 해야 되고. 놀아야 할 거 있어요. 어? 놀아야 돼? 놀기도 해야지. 뭐 사람인데 놀기. 또 알바. 그렇지. 알바. 이것도 당연히 해야 돼. 또 건강 챙기기. 그렇지. 건강도 챙겨야 돼. 또 없어? 학생으로 다 한 것 같아? 이거만 하면 돼? 또 있으면 얘기해봐. 있어? 교내 활동. 그래, 왜 그런 말이 교내 활동을 왜 안 하냐? 교내 활동 해야지. 좋은 말, 교내 활동. 또 어? 연애. 연애도 해야 되나? 우리는 아무튼 연애 좋아. 연애 없어? 뭐 이 정도나 치자. 그럼 이게 뭐라고? 학생이 해야 그치? 그럼 이거를 여기로 갖다 놨을 때 뭐라고? 과학. 그치? 과학 목록 접근법이야. 즉 다시 말해서 저게 과학 중심의 목록이야. 이거를 누가 만들었어? 모 대학의 교수가 만들었다 치자.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한 거야. 전문가야, 전문가. 아, 대학교 학생들은 이런 거 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라든가 뭐 그런 걸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하나의 무슨 기관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걸 만든 거야. 자, 그럼 이걸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이걸 누구한테 적용시켜야 돼? 그렇지, 학생이. 그럼 당연히 니네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물론 맞긴 해. 하지만 여기서 꼭 내가 여기 얘기한 것처럼 그잖아. 여러분들은 재직자가 되는 거야. 그럼 재직자 자신의 직무에서 하는 것들 체크해봐야 돼. 여기서 니네 하는 거 뭐 있어? 연애해? 교내 활동해? 안 해? 건강 챙겨? 네. 챙겨 한 명? 알바 해? 대부분 알바는 많이 하는 것 같고. 영어 공부해? 지네가 말해놓고서 대답을 안 해. 자격증 준비 이것도 안 해? 하고 있어? 좋아. 전공 공부 하고 있어? 공모전 안 하지? 놀기 이거 네가 하고 있지. 정말 많이 하고 있어야 돼. 정말 많이. 자, 그렇다면 니네한테는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가 뭐야? 너희들한테 주어진 과업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라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물론 이 항목 중에서 이렇게 네 가지가 그러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얘네들이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요거 네 가지 중심으로 뭘 해야 돼? 중요도를 또 평가를 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네 개 중에 중요한 거. 전공 공부. 그럼 요거 1번. 그 다음 자격증. 2번. 그 다음. 놀기. 그 다음. 알바. 요거야? 네. 이게 1번 아니야? 내가 봤을 때 1번, 놀기가 1번 같은데. 자, 좋아. 어쨌든 요렇게 정리하면 얘네들이 뭐가 돼? 1, 2, 3, 4는 가중치가 되겠지. 중요도니까 가중치 이렇게. 요 얘기야.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대학교세 과학 목록을 보자. 과학 진술문. 과제 개발, 성적 처리, 수업에 대한 질의응답 이해돕기, 학생들의 대상으로 강의 뭐 이런 항목들이 있다고 치면 이 중에서 여기다 물어보는 거지. 해당 직무에서 과업이 수행되는가? 과제 개발 교수님이 하고 있냐? 예. 성적 처리 예. 수업에 대한 질의응답 이해돕기 예. 학생의 대상 강의 예. 그럼 예. 그러면 이거는 해야 되는 거지. 그지?
평가하고 해야 돼. 해당 직무에서 가장 각 과업의 중요성은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이라고 봤을 때 뭐가 제일 괜찮냐지 보는 거지, 물어보는 거야. 한마디로 이렇게 좀 가중치 만드는 거야 지금. 어떤 형태처럼. 그러면 교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거다. 강의지. 이게 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한 지령담 이해도 이것도 그 다음에 중요하겠지. 성적처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아무거나 막 줄 수 없잖아. 과제 개발 이런 거는 뭐 그래도 뭐 크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세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게 되면 매우 중요한 이렇게 되고 과제 개발은 약간 중요한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직무에서 수행되는 다른 과업들과 비교해서 각 과업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수요되는가. 자, 여기서 당연히 요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 왜냐하면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학생들한테 강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뭐 그렇게 막 오랜 시간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요거 성적 처리 오래 들어가고 과제 개발도 오래 들어가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뭐다? 과업 목록이야. 그럼 당연히 교수는 저 네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 예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아니요라고 했으면 그건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교수 적어야 돼. 근데 다섯 번째 내가 없는데 뭐 요거 말고 예를 들어 학생 되고 견학한다. 해야 돼 말이야. 할 필요 없잖아.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평가가 좋게 받는 건 아니잖아. 그지? 학생들한테 내가 자격증 스터디 해준다.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잖아. 니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하지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뭐야? 평가에 안 들어가. 이게 좀 이해돼? 확실하게? 네. 자, 연구를 기획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조언이 요거 하나 있네. 요거가 아마 거기에 좀 들어가겠지. 학생 상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과학 중심 방법, 그러니까 기능적 직무 분석이라 해서 FJA라고 해. 자, 기능적 직무 분석은 고도로 구조화된 과학 중심 접근법으로 작업자가 어떤 과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는 거야. 그래서 과학 진술문은 직무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문항, 아까 그런 것처럼 문항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이런 진술문을 주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능적 직무 분석에서 과학 진술문 모든 직무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영향을 주고 받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세 가지 요소, 자료, 사람, 사물에 대해서 진술하며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고 고객을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의뢰인을 만나고 뭐 이런 사물,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 혹은 컴퓨터 혹은 뭐 기타 등등의 장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여기다가 잘 어느 정도 있느냐 관련돼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의사라면 저기 정보와 아이디어 중에 어떤 게 필요할까? 자료 중에서 정보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당연히 의사 입장이니까 사람 중에 어떤 사람? 고객과 동료 관련이 있겠지. 고객이라 하면은 환자일 거고 동료라고 하면은 내가 수술하거나 치료할 때 같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지. 그럼 사물이라는 거야. 의료 장비들이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직무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위 요소들의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 이런 상호 관계의 복잡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능적 직무 분석의 핵심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은 일하는 것이 복잡성이 높을까 낮을까? 높을 수밖에 없지. 근데 어떤 거 청소하시는 분들은 복잡할까 안 복잡할까? 안 복잡할 수도 있겠지. 안내 데스크에서 사람들 안내를 해주는 사람은 복잡할까 안 복잡할까? 안 복잡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 복잡도가 그럼 높으면 높을수록 급여가 많이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되시지? 의사들이 돈을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은 없겠지. 그럼 청소부는 급여를 좀 적게 받는 거에 대해서 의사보다 적게 받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안 동의해? 동의하는 거야. 이게 이해되지?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직업 목록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1930년대 미 노동부는 기능적 직무 분석을 활용해서 사람과 과학을 매치시키는 도구인 직업 목록 사전, DOT라고 하는데 이거를 개발을 했어. 근데 여기에 보면 9가지 주요 직군과 직무의 위계 체계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교수진을 위한 직업 목록 사전 설명. 자, 직종 부호 090-227-01하고 이게 직종 부호야. 그러면 교수니까 요거, 의사면, 변호사면, 그 다음에 일반 노동자면 다 다르겠지. 그리고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또는 대학교 강의를 하는 사람들. 그럼 직업명은 뭐? 교수직, 대학 또는 대학교에 있는 사람. 산업군은 어디로 포함돼? 교육에 포함되겠지. 그 다음에 주 설명문은 요거. 그 다음에 요거가 진술문이에요. 요거를 잘 정리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학, 화학, 법 또는 의학과 같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교과목을 지정된 교과과정 내에서 가르친다. 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하고 전달한다. 외부 자료 활용을 해서 특정 자료 참고문 목록을 작성한다. 시험 문항을 만들고 관리 시청하고 이 작업에 대해서 할당한다. 교원 또는 석박사학위에 위해 연구 중인 대학원생의 연구를 지도한다. 특정 지식 분야의 연구를 실시하고 전문 저널의 연구 결과를 출판한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뭐야? 결국 교수들이 하는 그런 업무들에 대한 얘기를 진술해 놓은 거야. 그럼 이것이 결국은 이런 일들을 해야지만 이 교수가 역할이 됐다라고 보는 거지. 이걸 안 하면 교수로서 역할을 안 했다라고. 알겠죠? 네. 이런 진술문을 만든다. 자, 그래서 교수진을 위한 작업 목록 사전 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참조 항목들,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과학은 됐고, 두 번째 작업자 중심 방법. 작업자 중심 방법은 과학 중심 방법 비교할 때 작업자 중심 방법은 특정 과학보다 그 직무를 성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속성, 특성에 더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아까하고 다른 건 뭐다? 사람의 속성과 그 일의 특성에 중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 중심 개념은 일반적으로 특정 과학에 대한 설명을 반영하고 작업자 중심 개념은 많은 종류의 광범위한 인간 행동, 그 사람이 그런 특성이 있고 그런 속성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니까 인간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봅니다. 아까는 업무와 관련된 거라면 이거는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특성을 본다는 거.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지. KSAOS에 중점을 두고 또 나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직무를 비교하는 직무 분석과에 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직무 요소 방법이라고 있어. 직무 요소 방법은 특정 직무에서 우수한 근로자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안된 자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성공적인 직무 수행이 필요한 KSAO 지식과 스킬과 능력 그 외에 기타 등등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주제 관련 전문가는 직무 수행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을 개발해서 이때 포괄적인 목록 외에 직무의 하위 요소 또는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직무 요소 방법의 단점은 이거야.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은 주요 요소에 나타낼 수 있지만 특정 과업이 아니며 특정 직무에서 중요한 과업이 무엇인지 요소가 이 과업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당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췄냐, 이런 것들은 설명이 될 수가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이 그 업무를 했는데 그 업무가 중요한 업무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택시기사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변속하고 엑셀 밟고. 그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지? 중요한 행동을 하는 거야. 다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 다 안 중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요거의 가장 큰 단점은.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방법은 직위분석 설문지라는 게 있어. 직위분석 설문지는 일반적인 작업 행동에 중점을 둔 표준화된 도구. 즉,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때 해야 될 행동들, 이런 것들이라고 만들어 놓은 도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위분석 설문지는 총 195개, 아까 요소 얘기했죠, 요소. 그 195개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뭔지를 추려내서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직위분석 설문지는 195개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뭔지를 추려내서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직위분석 설문지는 총 195개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뭔지를 추려내서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재직자나 주제 관련 전문가는 각 항목에 해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즉 195개 중에서 필요한 항목들만 추려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문가 입장에서 보고 이건 이렇지 이 일할 때는 요렇게 필요해. 한마디로 이런 거야. 자, 여러분들이 곱하기를 하려고 하면 뭐를 알아야 돼? 더하기를 알아야지.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요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요런 항목들이 돼 있는지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위주로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그거를 해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그걸 가지고 뭐야 직무에 사용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여러 개로 쪼개면 이렇게 한 6개 차원으로 만들 수 있고 이 6개 차원은 보통 정보 입력, 정신적 과정, 작업 결과, 타인과의 관계, 직무 맥락, 기타 직무 요건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정보 입력, 정신 과정, 작업 결과, 타인과의 관계, 직무 맥락, 기타 직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어떤 사고 과정 자, 그래서 정보 입력, 정신 과정, 작업 결과, 타인과의 관계, 직무 맥락, 기타 직무 요건 요건데 자, 정보 입력 같은 경우에는 직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었냐? 자, 요거 한번 쭉 읽어봐봐. 읽어보면 보통 요 내용들이 뭐야? 업무와 관련돼서 네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는 거 위주의 질문이잖아. 그지? 아까처럼 어떤 게 딱딱 항목이 떨어진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는 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과학과 이거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선 보고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이 봤을 때는 과업을 딱딱딱 줘서 이 과업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나를 평가하는 게 편해?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너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라고 해서 그런 항목들을 쭉쭉쭉쭉 물어보고 나서 잘했네 라고 평가하는 게 낫겠어. 어떤 게 여러분한테 편해? 첫 번째가 그냥 첫 번째가 편할 수 있어. 그지? 해야 될 일만 딱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치킨을 튀기는 애는 뭐만 하면 돼? 튀기기만 하면 되잖아. 튀겨서 꺼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안에서 치킨을 튀기면서 내가 노래를 부르던 춤을 추던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 사람은 치킨을 튀길 때 뭐 노래를 부르라던가 춤을 추라라던가 그런 항목들이 있다면 당연히 취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치킨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즉 앞에 있는 그것이 더 편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회사들마다 다 다르니까 저걸 추구할지 이걸 추구할지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면 반드시 이거를 봐라. 입사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입사하면 당연히 뭐 해라? KPI, 평가 항목이 뭔지 우선 보란 말이야. 그래서 그 항목을 제대로 숙지한 다음에 1년 동안 뭐 해라? 그런 행동을 하라. 이제 알겠어요? 다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